네, 여러분, 우리 쉬는 시간 이제 조금 가졌나요? 재충전 조금 했으리라 믿으며. 자, 이제 우리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건사업 기획 모형의 우리 맵을 봅시다. 맵. 자, 맵은 미국의 나초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공동 개발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물으면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각각의 특징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365페이지 첫 줄에 보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건 체계가 총체적 동그라미 치시고 체계 사고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의 보건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맵을 굉장히 이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게 총체적 체계 사고라는 부분이랑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굉장히 유용하다.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했을 때 사용하면 효과가 굉장히 높더라. 실제적 적용의 유용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역사회를 고려해서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획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놓으시고 지금 맵의 과정이 지금 이렇게 제시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첫 번째로 어떤 부분들이 여기 나오나요?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면서 그리고 파트너십을 같이 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단계 자체가 조직화하고 파트너십을 개발을 하게 돼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획안을 개발하는 목표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맵을 사정하고 전략적 이슈를 확인하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단계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지역사회 조직화 파트너십 개발. 그래서 이거는 맵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그런 중요 단어 중에 하나여서 이제 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십이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아, 지역사회를 조직화해서 파트너십으로 가는 것은 맵의 굉장히 그런 특징이지라고 하면서 맵을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 기획과정에 참여할 조직 및 단체를 파악하고 동참하는 지역사회 주도형 기획과정의 구성에서 시작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획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2단계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자, 3단계에서는 이제 맵을 사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건강 수준을 사정을 하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핵심 주제와 강점을 사정을 하고, 그리고 3단계는 지역 보건 체계를 사정을 하고, 넘어가서 변화의 역량 사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를 사정을 하게 된다는 거. 자, 4단계로는 전략적 이슈를 확인을 하고 5단계 목표와 전략 수립, 6단계 수완적 활동으로 이렇게 6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맵은 어디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역량의 개발을 마쳤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하려고 했다, 지역사회와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파트너십으로 개발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중요 부분이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논리 모델 마지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줄에 논리 모델은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의 단계별 정보와 평가 활동을 논리적으로 정립하고 있고, 이 모델은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투입 과정 산출, 성과 간의 관계를 도식을 활용해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이에요. 그 단계는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입은 프로그램에 의해 소비되고 제공되는 자원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종류에는 인적 요소, 물적 요소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인적 요소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숫자나 특성, 규모에 관련된 내용, 물적은 시설, 크기, 수량, 형태, 경제적은 재원의 출처나 규모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런 투입 요소를 기반으로, 그래서 투입 요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투입되는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투입되는 자원들을
기반으로 적절했느냐, 모질하진 않았느냐, 남진 않았느냐, 중복되진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 그 평가를 우리가 구조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사업 기획의 우리 두 번째 동영상 주차에 이 평가 부분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설명이 되어질 거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투입은 자원이다. 투입되고 있는 자원에 대한 부분이다. 자, 과정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활동 단계에 수행하는 평가를 뜻해요. 자, 그래서 과정 요소의 장단점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그리고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이제 종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감시 감독하는 부분들이 포함되고요. 자, 3번에 이제 산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줄에 나옵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각 활동별로 기대하고 있는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제시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참여 인원 수라든지 상담 서비스의 횟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끝났을 때 이런 질적인 결과물이나 투입된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실적들이 모두 다 산출 부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기적의 결과이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성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개인이나 집단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활동에 참가한 이후에 도출되는 혜택이나 변화로 사업의 목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성취하려는 행동, 지식, 태도, 조건, 지위와 관련된다라고 해서 좀 단기 결과적인 측면에서 좀 나열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전후 비교해서 측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과 단계에서 성과 평가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3번. 자, 3번 보건사업의 기획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앞쪽까지 해서 우리가 2번 학습 목표가 끝이 났고요. 이제 3번 학습 목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학습 목표는 보건사업 기획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이고 보건사업 기획과정은 총 5가지로 우리 교재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기획과정 이 그림은 이제 6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한번 넘겨보세요. 쭉 한번 넘겨보면은 수행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이제 좀 아니 미안합니다. 6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 그지? 현안 분석, 우선순위 그래 맞아요. 쏘리 지금 보건기획 과정 파트 6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설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다음 시간에 3단계부터 6단계 부분을 좀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이제 1단계랑 2단계 부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건사업 개발 과정은 전문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주로 현황 분석이나 우선순위 설정, 목적 및 목표 설정, 전략 및 세부 계획 수립, 수행 평가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면서 보건 기획 과정을 이렇게 그림 5-4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현황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전략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 수행하고 평가한다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황 분석입니다. 자, 현황 분석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현재의 상황과 어디로 갈 것인가, 바람직한 상황과의 목표 차이를 확인하면서 기획의 대상이 될 문제와 그 문제의 요인을 찾고 지역사회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건강 문제 분석을 위한 조사 내용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와 문제 원인을 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건강은 어떻고 그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강 결정 요인의 수준이 지금 어떤지를 보면서 이 결정 요인이 문제가 되어서 이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도출을 하게 돼서 문제가 노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기획 과정이 쭉 진행이 되면 되니까요. 자, 보시면 건강 문제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목표 설정 및 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 사회적 특성, 질병 및 건강 수준, 건강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그 아래쪽에 건강 불평등 수준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서 표 5-1에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조사가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구 사회적인 특성에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동태나 사회 경제적 특성이 이런 인구 사회적 특성으로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6주차 때 공부했었던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건강 결정 요인의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제시한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 특성 안에는 특히나 소득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또는 뭐 직업이나 계층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건강 수준이 어떤지를 다루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자, 이런 건강 지표 값을 다루기 위해서 자료원 및 출처에서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GIS도 한번 GIS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그런 지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지역 면적별로 사망률이 어떤지 또는 질병의 유병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도 측면에서 좀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각종 통계집에서도 특성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률이나 출생률 이 부분도 굉장히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보는데 중요하고요.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삶의 질.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변수는 주관적 건강 인식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뭐 삶의 질이라는 부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질병별 상병 및 의료 이용이라고 해서 질병의 발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다 건강지표로 선정을 하고 자료를 다음과 같은 포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건강 행태도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행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변화 가능한 부분이었죠. 생활 습관으로도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흡연율이나 음주율이나 비만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 수준을 한번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지역 간의 격차를 파악한다는 것은 건강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재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 불평등을 낮춘다.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지역 보건 체계의 평가 파트입니다. 지역 보건 체계를 평가를 할 때는 지역 보건 체계가 지금 효과적이냐 또는 효율적이냐 또는 적절하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게 되는데요. 자, 369페이지 1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역보건사업의 평가 두 번째 줄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수행과 결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뜻하고 2번 사업 역량평가라는 것은 첫 줄에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역량을 평가할 때 반드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스왓 분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SWOT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왓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 역량 평가의 대표적인 스왓은 네 가지 요소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단어의 그죠? 첫 글자를 다 따서 SWOT 이렇게도 읽고 또는 스왓이라고도 읽습니다. 자, 이것은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고 현황 분석의 한 방법입니다. 현재를 분석하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스왓 분석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왓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다. 자, 그래서 보건 계획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부 환경 분석하고 외부 환경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이 불확실한 미래 환경을 예측하면서 내부 역량을 감안하고 적합한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지금 미래 환경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내부 역량을 잘 모르면서
뭐 A 사업을 하자. 그럼 그 A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 A 사업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자라는 그런 전략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합 분석을 진행을 할 때는 내적 부분의 역량이 어떠한지를 아주 면밀하게 잘 따집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분에서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실현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낼 수 있는 거, 그런 전략들을 개발해 낼 때는 수합 분석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일단 수학 분석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요. 네 가지 요소를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요인 두 개, 외부 요인 두 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내부에는 강점과 약점, 외부에도 기회와 위협.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부와 외부로 나누고 각각의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보는구나.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해 봐도 되겠죠? 자, 첫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강점. 강점은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의 장점이 되는 요소와 활동인데 조직의 역사 및 체계, 직원 간의 응집력,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쭉 포함이 된다라는 것들로 제시가 되고 있고 약점은 약자로서 조직 내 업무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요소 및 활동입니다. 직원들이 고령화가 되거나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그리고는 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고 뭐 이런 인적 자원들의 부족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약점이 되겠죠. 조직 내부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외부 요인에도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외부 요인의 좋은 점은 우리가 기회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엇이냐면 그 지역 사회 밖에서 어떤 좋은 요소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뭐 건강 도시로 A 도시가 선정된다라든지 또는 정책에 부합해서 A 도시가 어떤 그런 서비스나 정책적인 측면에 혜택을 본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깥쪽에서 이제 주어지는 좋은 요소들은 우리가 기회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와의 환경적 요인이 잘 규합되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소와 활동들을 뜻하는데 뭐 지역사회의 인지도가 높아진다든지 입지적 조건이 좋다든지 또는 홍보가 잘 되고 어떤 뭐 관광도시로 뭐 선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요소의 외적 요인입니다. 조직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은 조직의 목적 달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기회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위협 요인을 볼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조직에 위협을 주는 그런 외부 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생 가능한 외부의 여건과 상황으로 실제 발생한다면 조직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당 상부기관과의 갈등이라든지 경쟁력이 악화된다라든지 지지 기반이 약화된다라든지 이런 위협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외적 요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그림 5-5 예시 설명부터는 우리 조금 쉬는 시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